1884 갑신정변 후 경제적 침략 1894 고국운수 횡포가 심해 천공준의 동학운동 농민전쟁 이후 청일전쟁 갑오개혁 계속 이어져 과거제도 폐지와 신분제 폐지 189 을미사변 판발령 강행 1896 학원 파천 자주성 상실 19세기 후반의 주요 사건 1882 이모군란 청나라 우세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모군란,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왜 일으켰지? 구식군인과 신식군인의 차별 대우 때문에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었어요. 요걸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청나라 애들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세력이 우세해졌다. 1884 갑신정변 후 경제적 침략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갑신년에 일으킨 정변이죠. 누가?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이런 급진파들이 하루빨리 뒤엎자,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3일 천하, 3일 만에 끝나게 됐죠. 요걸 진압하느라고 또 누가? 청나라가 오게 됐죠. 그래서 청나라 간섭이 더더더 심해졌다고 했고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이 심해요. 우리나라 쌀을 헐값에 막 가져가는 거라 먹고 남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막 퍼나르는 거야 헐값에.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라 1889 반공령은 경제적 항일 1889년에 반공령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쌀을 막 퍼내가니까 함경도 지역과 황해도 지역의 군수들이 우리 동네 쌀은 가져가지 마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조정에다가 막 항의를 해요. 아니 니네 우리한테 쌀을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 안 해줘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손해를 봤잖아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오히려 요구합니다. 그러면 왕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백성의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 눈치만 보면서 이런 반공령을 내렸던 군수들을 관직에서 내쫓고 일본에게 그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됩니다. 이걸 보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 백성들이 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라를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농민들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많이 믿게 돼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동학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1894 동학운동 농민전쟁이요. 1894년에 동학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일종의 농민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막 쌀을 퍼나가고 백성들이 힘든 상황에 세금을 많이 뜯어내고 착취를 하는 그런 나쁜 관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전라도의 고부라는 지역에 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아주 못돼 처먹었어. 이유 없이 뭐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노인네가 조병갑한테 가서 아유 우리 백성들도 좀 보살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병갑이 그 노인네를 곤장을 아주 호되게 쳐가지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집에 가서 죽어버렸네. 이 사람이 바로 전봉준의 아버지였어요. 그래 전봉준이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전봉준이 주도가 돼서 동학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관가에 쳐들어가가지고 쌀을 퍼서 동네 사람들 막 퍼주고 했죠. 이걸 진압하느라고 조정에서 내려오는데 조병갑도 혼내면서 백성들도 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거 농민운동이 돼서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나라에서 힘이 없어. 이걸 제압할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또 청나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트로 일본도 같이 와. 왜? 예전에 텐진 조약을 맺었잖아요. 둘이서. 텐진 조약이 뭐였더라? 조선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대를 파견할 때 청나라와 일본 둘이 서로 통보해 주기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텐진 조약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우리나라로 달려옵니다. 청일전쟁 갑오개혁 계속 이어져 과거제도 폐지와 신분제 폐지 농민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반봉건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세금제도 좀 뜯어고치자, 신분제도 좀 뜯어고치자, 탄간오리 좀 벌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외부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나라 일본 애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진 해산할 테니까 니네도 들어오지 마, 니네 집에 돌아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진 해산을 해요. 그럼 얘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안 가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또 싸우네.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왜 남의 나라에서 둘이 싸우고 난리냐고. 그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니 여기서 일본이 이겼네. 일본이 이제 청나라 세력도 몰아냈으니 자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나 혼자 조선을 맛있게 뜯어 먹어볼까 하면서 입맛을 다시게 되죠. 자, 갑오개혁을 추진하는데요. 갑오개혁 이런 급진파들도 우리 개혁을 하자라고 하고 농민들까지도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조정에서도 드디어 그래 뭔가 개혁을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궁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두고 김홍집이 주축이 돼서 갑오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과거제도 폐지, 신분제 폐지. 이젠 과거 시험 안 봐요. 그 다음에 양반인, 상노민 이런 신분제도도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뭐 과부도 다시 재혼할 수 있다. 또 도량형을 통일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갑오개혁을 추진하는데 일본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보면 이런 제도가 똑같아가지고 통치하기가 아주 편하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밑거름이 된 셈이네요. 안타깝죠. 189 을미사변 판발령 강해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돼요. 을미사변, 을미년에 죽을 사. 누가 죽었을까요?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뜯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러시아 세력이 옆에 와 있으니 일본이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명성황후가 아주 누대 가시었지. 전염만 없애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를 시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밤중에 경복궁에 들이닥쳐서 명성황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다 소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명성황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궁녀들을 차례대로 그냥 막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명성황후 차례가 됐을 때 궁녀 하나가 명성황후를 지키겠다고 자기 몸을 이렇게 덮었네. 그래서 이 여자가 명성황후구나 알아채고 이제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 시신을 또 불태웠다고 해요. 시신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지금도 어느 게 명성황후 진짜 사진인지 구분이 좀 잘 안 간다고 해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같은 해에 단발령을 시행하게 돼요. 단발령,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자르는 거예요. 상투를 이제 다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뭐 위생적으로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모에게서 받은 몸에 있는 함부로 손을 대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버티고 했는데 강제로 붙들려가지고 싹둑 잘리고 했다고 해요. 1896 아관파천 자주성 상실 1896년에 아간파천이 있었어요. 아간파천, 아관이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하얀 예쁜 건물이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하게 되는 사건이 아간파천이에요. 우리의 왕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경복궁에서 갇혀가지고 일본의 감시를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가서 우리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 있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숨겨주겠다. 그래서 고종이 탈출을 계획하게 됐죠. 그래서 그 상궁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에 새벽에 몰래 숨어 타고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여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1억을 탔다고 해요. 궁궐은 무사히 잘 빠져나오고 탈출은 했는데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거 걸어 들어가려니까 창피하잖아요. 나라의 왕인데 여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같이 탔던 그 엄상궁이 고종을 탱크먹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엄상궁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명친왕을 또 낳게 됩니다. 그냥 인물만 보면 저런 여자를 사랑했다고 하고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다고 해요. 하여간에 고종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의 공사관에 가서 숨어 있으면 1년간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성이 상실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자주성은 아주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뭐 산림권이니 철도권이니 이런 거를 막 여러 나라들이 뜯어가게 되죠. 이렇게 19세기 후반의 주요 사건들을 봤어요. 연도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요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애들이 와서 청나라 애들이 우세해졌고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요걸 진압하기 위해서 또 청나라 애들이 와서 청나라 간섭이 더더더 심해지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그 쌀을 헐값에 막 실어가서 일종의 경제적인 침략이 이루어지게 됐죠. 1889년에 반공령을 내리게 됐죠. 우리 동네 쌀 가져가지 마! 반공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항의를 했다. 1894년에 동학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일종의 농민운동이 되죠. 근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애들이 오면서 세트로 일본도 같이 오고 쥐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운다고 했어요. 청일전쟁. 여기서 누가?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뜯어먹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갑오개혁. 이제 드디어 조정에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대화를 추진하지요. 주된 내용이 과거제도 폐지, 신분제 폐지였고요. 그런데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갖다 써서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발판이 됐다. 1895년에 을미사벽,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해에 단발령이 강제로 시행이 돼서 백성들의 반발이 또 심했죠. 1896년에 아간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참 마음 아픈 과거들이 있네요. 옛날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우리 모두 역사의 달인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882 이모군란 청나라 우세 1884 갑신정변 후 경제적 침략 1894 고국운수 횡포가 심해 천공준의 동학운동 농민전쟁 이후 청일전쟁 갑오개혁 계속 이어져 과거제도 폐지와 신분제 폐지 189